국민의힘은 엊그제 방심위 민원인 불법 사찰과 관련 김만배 신학님 가짜 인터뷰 녹취록 방송 관련 민원을 제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지인들의 정보를 취득 및 유출하고 이들은 민원인들이 사주를 받아 민원을 제기했다며 명예를 훼손시킨 이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BC 제3노조 성명에 따르면 2023년 12월 2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처음 이른바 지인 민원 사건이라며 관련 보도를 한 이재욱 기자가 다음날 아침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을 통해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가족과 친지들이 방심에서 무더기 민원을 넣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날인 2023년 12월 26일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4명의 과방위 국회의원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바 있어 최초의 제보자는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로 추정됩니다. 또한 그 MBC 이재욱 기자는 제보로 받은 방심위 자료에 류희림 위원장과 민원인의 일부 관계도가 표시되어 있다고 2023년 12월 26일자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보도하였으므로 방심위에서도 알 수가 없는 가족관계가 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려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뿐 아니라 처조카까지 가족관계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인척관계는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의 도움 없이는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심위 직원이 민원 내용에 동일한 민원들을 방심위 노조 조직을 통해 취합해 외부 국회의원 등과 조력해 민원인을 사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게다가 뉴스타파와 MBC는 거의 같은 시기에 제보를 받아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기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는 등 누군가 같은 시기에 제보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원 사주라는 의혹 제기는 민주당과 방심위 그리고 또 다른 정보기관이 연루된 조직적 신상 틀기와 정치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익과 정의를 위해 제보한 분들을 위원장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폄훼하거나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와 관계가 있더라도 이분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의를 밝히고자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분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제보를 마치 정치적,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부당한 이익에 편승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중요한 성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민원인 불법 사찰의 피해자들이 국민께 간곡히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오늘은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임응수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방심위 민원인 불법 사찰 피해자를 이번에 변호하고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인 피해자분들의 신원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김준희 등 방심위 직원 3인인 피고소인들과 국민권익위 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알려지게 함으로써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MBC와 뉴스타파 취재 관계자들도 피고소인들인데 이들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여 유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이청 등이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시도하는 한편 보도를 통해 이들이 유심히 방심위원장의 사주로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된 방심위 민원은 유희림 방심위원장의 사주로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설사 이 사건 방심위 민원인 중 일부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유 위원장과 친인척 관계나 지휘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보도에 따른 언론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방심위에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제재를 해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민원인들의 정보까지 외부에 유출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정 세력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특정 언론에 의해 피해자들이 되려 불법을 자행한 이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은 물론 근무하는 직장까지 찾아가 취재를 가장한 괴롭힘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만배 신앙 및 녹취록과 관련한 방심위 민원은 사주한 사람도 없고 사주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 사주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민원 사주 표현이 사용되는다면 법적 조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민원 사주라는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서도 빠른 정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만약 오늘 29일까지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변 미디어 감시단은 방심위에서 일어난 민원인 불법 사찰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들을 대리하시는 이문수 변호사님과 힘을 합쳐 법률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유일인 방심위원장에 반대하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인들의 정보를 사찰하고 친민주당 성향 언론사에 이를 흘려서 민원인들이 취재 폭력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방심위 직원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민원인의 정보와 민원 내용이 권익위 신고라는 허울을 거쳐 언제라도 민노총과 민노총 소속 언론사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누가 안심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변 미디어 감시단은 민노총, 민변, 참여연대 등 친민주당 성향의 거대 권력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공정 미디어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힘을 보태겠습니다.